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4월 들어서 이제 그 각 정당별 지방선거 그 경선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전국에서 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이죠. 이 경기도 좀 경기도 특집을 좀 꾸려서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. 자, 우선 먼저 이 경기도민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이슈에 가장 좀 주목하고 있나요? 뭐 이런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? 네, 이 경선 기간이 임박하자 또 실시된 지역도 있고요. 이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. 이번 선거는 남북 정상회담, 북미 정상회담, 개헌, 미투 등 대형 이슈들이 많은데요. 이들 대형 이슈로부터 영향도 받겠지만 이 대형 이슈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또 상당히 가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이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유권자 최다 지역인데요. 그렇죠. 어떤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물어봤습니다. 이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경인일보 의뢰를 받아 지난 6일 실시하고 8일 발표한 조사 경기도민 대상입니다. 1019명,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유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%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 응답률 13.5%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구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이 지방선거에 영향 줄 이슈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. 이 개헌 문제와 남북, 북미 정상회담이 각각 33.7%, 31.5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는 미투 운동이었는데 이 3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개헌 문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연령대일까요? 이 50대와 60세 이상은 안보 이슈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설명드리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30, 40대에서는 그 개헌이나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혹은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고, 네, 50, 60대에서는 그 안보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게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이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? 안보 이슈는? 네, 같은 이슈로 보여집니다. 그만큼 남북 정상회담에 논의되는 내용이 무엇일지,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지가 이들 50대, 60세 이상 연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요,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, 이제 저희한테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이제 방송을 할 때, 네. 특히 이제 그 여론조사 보도를 이제 전할 때 뭐 앞섰다거나 뭐 이기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좀 피해달라는 이야기인데, 네.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. 그래서 두리뭉실 표현하겠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네. 자, 이제 경기도에서 그 각 당의 지지율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? 네, 경기 지역 정당 지지율은 정당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전국 지지율과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요. 이 야권 후보들은 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과제도 떠 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. 더불어민주당이 53.5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네. 자유한국당 12.5%, 바른미래당 5.9%, 정의당 5.4%, 민주평화당 0.4%로 나타났고요. 이 더불어민주당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이 전 연령대에서 경쟁력이 높았는데 이 3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약 70%, 40대는 약 60%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지역적으로 주목할 곳은 서울 인접 지역입니다. 과천, 광명, 군포, 부천, 시흥, 안양, 의왕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이 경기도지사의 그 출마를 이제 선언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의 그 경선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? 네, 자유한국당은 현직 지사이니까 이미 후보가 결정돼 있는데요. 먼저 본선 전에 주목받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입니다. 이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 트위터 계정 논란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, 네. 이 경선이 과열됨에 따라서 이 네거티브 캠페인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차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에서의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 56.9%, 이 전해철 의원 10.3%, 양기대 전 광명시장 2.7%로 나타났습니다. 이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모름무응답이 이 전체 응답자의 30%나 됐고요. 네.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이들 후보들의 지지율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. 이전 시장이 73.4%, 네. 이 진보층에서는 70%를 넘었습니다. 이전 시장이 중도층에서도 60% 정도로
나왔는데 결국 경선은 도민 여론조사, 당원조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당원조사의 향배가 후보 공천에는 더 네.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같은 당 후보들끼리의 그 경쟁력도 이제 그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본선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점도 관심사인데 1대1 뭐 가상 대결 결과를 알아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그리고 전해철 의원,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죠. 네, 그러면 먼저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제 새 후보 중에서는 가장 그 지지율이 높게 나왔으니까 네.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그 남경필 현 지사의 그 가상 대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두 사람만 놓고 가상 대결을 벌인 결과인데요. 이재명 전 시장이 62.9%, 이 남경필 지사가 20.9%로 나타났습니다. 이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에선 남 지사가 우세하게 나왔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전부 이 전 시장이 표본오차 범위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우세하게 나타났고요. 지역적으로 이 전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남경필 지사는 아직 확고한 이 본인 강세 지역을 만들지 못한 것이 과제로 보여집니다. 네. 이 전 시장은 이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의 결집도가 이 86.4%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요. 이 남지사는 보수층 결집도가 47% 정도로 나왔습니다. 네.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해철 의원과 남경필 현 지사와의 그 가상 대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결국 이 당내 경선을 뛰어넘어야 본선으로 갈 수 있을 텐데요. 이 전해철 의원의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인지도를 추가적으로 더 높일지가 본인 스스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 남경필 지사와 가상 대결을 붙여봤더니 전 의원은 이 37.8%, 남 지사는 이 30.5%로 나타났습니다. 이재명 전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 경쟁자인 남 지사를 현 시점에서는 가상 대결에서 이 전해철 의원이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네. 이 전 의원의 연령대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이 30, 40 세대 지지율이 높았고 남 지사는 이 50대와 60세 이상에서 높았습니다. 이 전 의원은 지역 대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 인접권, 광명, 과천, 안양, 의정부 등일 텐데요. 이 경쟁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및 이 진보층에서의 결집도가 중요할 대목이거든요. 중요한 네. 부분인데 상대적으로는 이전 시장보다 경쟁자이니까 낮게 나타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결집할지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부분, 그리고 진보층 내에서의 지지율을 결집도를 더 끌어올리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네. 남은 기간 동안 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 파이팅이 있느냐,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본인의 존재감을 차별화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양기대 경기도지사 그 예비 후보 그리고 그 남경필 지사 대결 구도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이 더불어민주당의 남은 후보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살펴봐야 되는데요. 이 양기대 전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알고 있겠지만 이 일반 경기도민에서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이 후보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분석되어 있는데요. 네. 이 양 전 시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3인 모두 남경필 지사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더 높거나 비슷한 정도로 나왔습니다. 이 양 전 시장은 남 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 33.4%로 31.3%의 남 지사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. 이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양기대 전 광명시장을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은 남경필 현 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어릴수록 양기대 전 광명시장을, 네. 고령일수록 남경필 현 시장을 더 선호하는 가상대결 결과인데 이 지역적으로 볼 때 아쉬운 대목은 이 양전 시장이 시장직을 수행한 곳이 광명시인데 이 서울 인접권으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이 남지사에 비해서 이 지역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 것이 네. 현재 좀 주춤한 이 가상 대결의 경쟁력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이제 소개드리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뭐 정책이랄까요,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토론되거나 혹은 경기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여론조사라는 점 좀 말씀드리겠고요. 자, 이 경기도지사 그 선거에서 그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그리고 변수 무엇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?
네,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는 지난 6일 시점에 이 후보들 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또 추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경기도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당 입장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어느 정당의 이 소속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총선,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전 시장이 이 지지율상으로 경기도민 지지율상으로는 앞서가고 다른 후보들이 쫓아가는 모습인데요. 네. 이 경선은 또 도민 여론조사와 당원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당심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 본선을 가정하게 되면 남경필 현 지사가 현지 교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 지사가 이 보수표를 얼마나 이 결집시킬 수 있느냐가 네.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수의 구심점이 약해진 알겠습니다. 현 상황 자체가 남지사로는 고민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지금까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